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승엽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택 만 PDI 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 국내엔 출시되지 않는, 곧 국내 출시를 앞둔 만의 신형 덤프트럭 TGS를 살펴보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기존 TGS와 큰 사실 외모의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것은 파워트레인, 그리고 제동장치와 전자식 보조 안전장치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덤프트럭이 약간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외관의 차이들을 살짝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 옆에 있는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공도에서 무거운 컨테이너나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온로드용 화물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부터 사용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GX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곳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이 TG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올라가야 합니다. 건설 현장이라든가 비포장, 그리고 오프로드 구간을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죠. 이 하체가 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범퍼도 보강되어 있고 이 램프류에도 이런 창들이, 보호하는 창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완전 쇠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단단한 구조물에 긁혀도 차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다. 오프로드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센서, 요 위에 있는 카메라 두 가지를 통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장치 등이 요 위아래 두 가지 장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로6 D-스텝과 함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리타더인데, 뒤에 있는 3500이란 말은 3500N의 제동력을 발휘한다는 것이고, 프리타더, 리타더, 인타더, 이 보조 제동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더 하자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제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풋브레이크만 한다면 평상시에 디스크 패드나 이런 소모가 굉장히 빠르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및 배기 장치, 미션 이런 것들을 제어해서 적절한 보조 제동력을 발휘하는, 디스크 패드를 비롯하여 소모품의 그런 수명을 길게 늘려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 트럭 같은 경우 유로6로 넘어오면서 프리타더, 엔진 앞에 보조 제동 장치를 두는 프리타더 방식으로 바꿨어요.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로드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출렁출렁 있는 반면,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한 오프로드 주행 성능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축과 프레임, 이 연결 부분은 판스프로 연결되어 있고 캡 부분만 사축에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 탱크, 연료 탱크, 그리고 덤프트럭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뒤에 적재 하물 칸을 이렇게 높였다가 접었다가 보조, 유압식 서스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쇠예요. 쇠로 된 이 부분도 굉장히 두꺼운 플라스틱이 되어 있고, 여기 하단부에 승용차가 부딪혔을 때 이 하단부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는 안전장치인데, 이거를 탈거하거나 높이는 경우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출고된 상태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요소수 탱크 용량은 체격에 비해서 조금 작게 느껴졌거든요. 35리터라고 해서 관계자분들께 여쭤보니 경쟁 모델보다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요소수를 굉장히 좀 적게 사용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 만 덤프 트럭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6기통 12400cc, 12000입니다. 12400cc의 최고 출력은 510마력, 최대 토크는 265입니다. 나 지금 순간 자괴감이. 아우. 굉장히 거대한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있죠. 이 거대한 데 반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만뿐만 아니라 볼보도 그러하고 스카니아도 그러하고 이 대형 상용차 같은 경우 커다란 스티어링 휠이 특징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 출시 옵션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나 옵션에서는 실제 판매 모델과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커튼 햇빛 가리개 이렇게 내려가고 단계별로 충분히 조절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올리는 방식. 상단부에는 램프류, 그리고 타이어 부분에 이제 램프를 켜주는 장치, 그리고 시계만 나타난 게 아니라 주행 거리까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램프와 선반, 위쪽에는 이렇게 수동이에요. 사이드 미러와 창문, 윈도우 조절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버튼부 아래 손잡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우드 트림이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험한 환경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차기는 하지만 이러한 소재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어서 생각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은 모습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를 비롯해서 풀 디지털 계기판이 많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 상용차 부분에서는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는 내비게이션, 상용차에 맞춘 하이패스, 차종, 차량 높이, 그리고 적재 중량 이런 것들까지 차량 설정을 내비게이션에서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이 차량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터널이나 고가를 지나갈 때 걸리거나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오르막 내리막을 다니는 것보다 살짝 돌아서 가는 게 연비상 더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용차에 특화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조장치가 있고, 공조장치 아래로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에서 최대 한 9k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한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전방 추돌 긴급 제동 시스템이 이렇게, 이 버튼들은 대부분 오프로드, 비포장 도로 혹은 눈길, 모래밭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버튼들입니다. 이 두 개는 디퍼런셜 락 기능이 이제 설정하는 거고요. 다음 요 버튼은 ASR, ESP, 이 모래밭 눈길에서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기능이고, ESP가 연동되어 있어요. ESP 같은 경우에는 곡선 주행에서 미끄럼 혹은 차량의 축이, 무게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제동을 잡아서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 이 두 가지 기능이 결합되어 있고, 로킹 프리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웅덩이가 있는 경우 혹은 고요에 있는 경우에 탄력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정차 후 재출발하는 경우, 탈출할 때 이런 경우에 때 이 버튼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튼이 내리막에서 유용한, 내리막에서 적절한 제동력을 발휘해서 안정적으로 주행을 돕는다면, 이거는 경사로에 올라갈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여도 수초간 엑셀을 밟지 않아도 차가 멈춰 있는 상황, 그것을 구현해주는, 오르막 출발할 때 보조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하게 리타더나 아니면 ASR, ESP를 작동하지 않아도 설정을 알아서 해주는 건데, 풋브레이크를 밟아도 노면 상태와 차량 상태, 무게 이런 것들을 알아서 파악해서 디스크 브레이크가 작동을 할 때,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을 할 때, 리타더와 같은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을 할 때, ASR, ESP가 작동을 할 때 각각의 기능을 이제 자동으로 차량이 알아서 주행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변속기예요. 변속기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죠. 후진, 전진이 있고, 오프로드 모드가 따로 있죠. 국내에 들어와서 추가로 되는 특장 장치 중에 하나인데, 법규상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덮개를 의무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제한 덮개를 덮는 장치가 이 하단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냉장고.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 출시 사양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해요. 사실 뭐 덤프트럭 같은 경우 주간, 연간 주행 거리가 뭐 2만, 3만인 경우 차량도 굉장히 많아요. 1년 내내 운행을 하지만 그 공사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운행 시간은 많은데 주행 거리 자체가 짧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 일반적인 저희가 그동안 리뷰했던 다른 카고 트럭이랑 좀 다른 사양들을 가지고 있다. 실내에서 봤던 상단부, 운전석 상단부에 있던 버튼이 이 부분의 램프예요. 이렇게 빛을 비추고 이렇게 사이드 미러, 추가적인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이 부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건설 기계명 덤프 트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럭이 붙어 있는데 차가 아니에요. 건설 기계예요. 이 장치를 통해서 적재함을 들었다가 놨다가 요 장치를 통해서 요거는 이제 특장이라 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적용되는 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덤프트럭 시승을 뭐 다른 브랜드에서 한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비포장 도로에서 뭐 제한된 코스, 제한된 현장에서 타봤는데 온로드에서 이렇게 덤프 타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타보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해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싣지 않고 빈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거라서 크게 실제로 고객 운전하시거나 타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게 느껴지시겠지만 저희 영상을 보시는 일반적인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트랙터는 물침대 같은 승차감, 굉장히 출렁출렁거리고 한 반면에 덤프트럭은 침대, 캡에 에어 서스펜션 4개가 있고 시트, 운전자 시트에도 에어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 편이지만 딱딱한 느낌이 있긴 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510마력 상위 모델이에요. 굉장히 바른 대로 잘 나가고 또 바른 대로 잘 서고 변속기의 반응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되고 있어요.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어떻게 변속 반응을 보여줄지는 궁금하긴 해요. 이 차 같은 경우 가장 큰 파워트레인 변화 같은 경우 유로 6D 스텝이 적용되면서 엔진이나 변속기 하드웨어적인 변화는 없지만 주변의 밸브라든가 소프트웨어를 개선했다라고 해요. 단순히 그냥 배기가스, 배출가스 기준만 맞춘 것이 아니라 엔진의 출력과 토크도 조금씩 개선이 되었고 연료 효율도 한 4% 정도, 평균 4% 정도가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빈 차를 가지고 제가 요 근방에서 시속 60, 70 달려가지고 파워트레인이 개선되었다 느낄 수는 없어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타더가 장착되었는데 이번에는 리타더가 바뀌었어요. 보조제동 장치도 이러한 빈 차로 느끼기에는 뭐 안 되겠지만 한번 느껴보자면 6단계까지 단계를 나눠서 그리고 속도를 완만하게 줄이는 경우에는 리타더를 통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저같이 방금 저 방지턱 넘을 때도 풋브레이크부터 밟았는데 굉장히 많이 운행을 하시고 이 차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리타더부터 핸드 손으로 제동을 먼저 거시죠. 감속 이후에 재출발을 할 때 이게 변속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엔진 소리가 웅웅 걸리면서 RPM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그러한 갑작스럽게 튀어나간다던가 멈춰서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 억제하고 있습니다. 카리브 브라운 메탈릭 컬러. 아우 어려워. 카리브 브라운 메탈릭 컬러가 새롭게 적용됐다고 하는데 실내에서 봤을 때는 약간 국방색 느낌? 군대에서 드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밖에서 햇볕 아래에서 보니까 색깔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것도 좀 실내 장식이라든가 소재와 더불어서 굉장히 고급감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트랙터에서 같은 색깔을
먼저 적용했는데 고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덤프에도 적용했다고 하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60에 넘어가니까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차선을 넘어가면 경보음이 들어갑니다. 긴급 제동 장치하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사용차급에서는 이제 기본 의무사양으로 장착이 되고 있죠. 만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아니라 차선 유지 장치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덤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보 장치까지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단점을 하나 꼽자면 크루즈 컨트롤은 스티어링 휠에서 속도 조절은 가능한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를 할 때는 약간 손을 뻗어야 돼요. 손을 뻗는 게 이 기능도 스티어링 휠에 안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게 아쉽고, 그거 외에는 굉장히 제가 타본 덤프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급 안전사양과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만의 신형 TGS를 살펴보는데 어떠셨나요? 외관 디자인이라든가 편의사항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분명히 핵심 포인트들은 개선된 점을 보였습니다. 엔진이라든가 리타더라든가 그 외에 주행, 보조사양, 안전사양들에 있어서 분명히 기존보다 나은 점들, 개선된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출시되지 않은 신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객분들이 평가하실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신차가 실제로 출시된 이후에 시간이 된다면 고객분들과 만나서 이전 모델과 신차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래프 신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